여러분들이 이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무돌코인이란 걸 만든 다음에 외부 거래소에서 환전해줬어요. 게임 등급위원회에서 보고 이 게임은 사행성이 있다 라고 해서 등급을 보류시켰어요. 그랬더니 무돌 측에서 이제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술을 마시는 소리를 내는 거지? 2021년 한 해 남편한 세상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벌써 구독자가 1600명을 돌파했고요. 신 박사님께서 채널 커뮤니티에 소개를 해주시는 바람에 하루에 50%가 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다. 코인이 좀 그렇게 올라야 되는데 언젠간 오르겠죠. 오늘은 NFT 얘기를 드디어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잠깐 법무법인 인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무료 광고. 사실 제가 대표니까 광고는 아닌데 작년에 꽤 실적이 좋았어요. 이제 상장사 조인트 벤처 설립 같이 그런 딜도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양한 분들을 형사의 세계에서 이제 구해드리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됐고요. 올 한해는 아마 더 좋은 분들이 영입되셔가지고 더 큰 그리고 더 훌륭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 업무는 강소기업을 위한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형사나 또는 상속 같은 다양한 개인적인 업무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왜 찍냐면 맨날 여기 앉아서 코인 얘기만 하니까 혹시 백수인가 회사 일이 잘 안 되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실까봐 일단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NFT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블록체인에다가 뭔가 돈이 아닌 것을 박아 넣는, 누가 봐도 이것이 여기 있다는 게 확인되는 이제 그것을 이제 NFT라고 불러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술품이죠. 그 크립토 펑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드 에이프 요트 클럽 BAYC라고 하는 그 컬렉터블이 있어요. 원래 BAYC가 훨씬 쌌는데 크립토 펑크는 떨어지고 BAYC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비슷해져가지고 물론 저한테는 너무 넘사벽인 가격인데 둘 다.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NFT들이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술 시장의 호황하고도 연결된 것인데 사람들이 그림 NFT는 새로운 세대의 미술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마음속의 저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가 안정된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 또는 안정된 존재감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NFT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소유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 그 NFT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 그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림의 생성과 유통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NFT는 민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조하다, 그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뭐 틀 같은 데 넣어서 만드는 그게 민팅이라고 터보님이 처음 알려줬어요. 나 왜 민트란 단어를 몰랐지? 하여튼 그래서 민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는 이제 특정 블록체인, 보통 이더리움을 쓰고요. 요즘에는 이더리움이 비싸니까 폴리곤이나 클레이튼 같은 좀 더 거래 비용이 싼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반으로 이제 만듭니다. 근데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냐, 블록체인에다가 그 어떤 것을 새겨놔야 되는데 원래는 그 이미지 파일을 전부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넣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민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전부 넣지 않고요. 특정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는 주소, 흔히 아는 URL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는 URI라는 인터넷 주소를 거기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블록체인에다가. 근데 그것만으로도 좀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더리움이 한창 가스비가 비쌀 때는 뭐 하나 민팅하는데 200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가스비라는 거는 원래 이더리움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이더리움 내에 어떤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그 돈을 이더리움으로 지급해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유용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비라는 거는 한번 어떤 트랜잭션, 거래를 전송을 할 때마다 드리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 fee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발음이 훨씬 좋아요. 하여튼 가스피가 트랜잭션을 많이 쓸수록 이제 많이 들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팅을 하는 데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더 많은 가스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주소를 박아 넣는 걸로 대체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를 박아 넣으면은 그 주소에 있는 그 이미지 파일이 이제 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NFT의 기본적인 민팅 과정이고, 자, 이제 민팅이 되고 나면 코인을 전송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아요. 지갑이라고 하죠. 저희는 보통 월렛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소죠. 이더리움 주소, 어드레스에서 다른 주소로 보내면 그림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이제 이전시키는 건데 그 과정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오픈C라는 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C에 가보면은 트랜잭션이 굉장히 간단해요. 보고 사고 싶냐 바이 나우 누르면 내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빠져나가고 대신에 이제 내 이더리움 지갑으로 그 그림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NFT는 사람들이 왜 그걸 사용하는 것일까? NFT가 사실은 이제 패셔너블하죠.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터넷상에서 그림의 소유권을 옮겨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있고 우리 최근에 MBC에서 신봉선 이 짤 있잖아요. 네. 이 짤을 3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짤을 처음에 누가 300만 원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2천만 원을 올려놔요. 그러면 또 어느 분이 2천만 원에 그걸 삽니다. 예를 들면 오픈C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거를 2천만 원에 한 4이더 정도에 올려놔요. 올려놓으면은 누가 바이나우를 클릭하고 지갑에서 OK를 누르면 그냥 다 트랜잭션이 일어나가지고 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내 오픈C의 내 사이트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NFT가 그냥 그 그림을 옮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고 가치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에서 많이 유행을 얻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크립토펑크 처음에 그냥 나눠주게 됐대요. 근데 그게 지금 최고가는 100억이 넘고요. 평균가도 100이더 정도라면 한 5억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뭐 엄청난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얘는 미술품과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실 코인도 그렇지만 미술품도 최초에 뭔가를 한 것들이 비싸요. 업비트 NFT에서 낙찰된 것도 억 단위가 넘습니다. 예쁜 그림이긴 한데 예전부터 비싼 그림이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그만큼 가격이 붙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NFT 시장은 작년 초에는 그 희소성을 추구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샀다가 판 것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한번 붐업이 됐어요. 근데 이제 활성화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건 미술품처럼 막 가서 막 감상을 하고 뭐 사조를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픈C 가서 괜찮아 보이고 남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거를 사고 또 그걸 또 비싼 값에 팔고 샌드박스라는 또 유명한 블록체인 게임이 있어요. 샌드박스 제가 땅을 하나를 산 적이 있거든요. 0.382더 정도에 한 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는. 샀는데 한참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0.45이던가 조금 더 붙여서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플레이2원 시장이 확 커지면서 지금 2이더가 넘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될 것을 기대하고 사는 수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NFT가 유명해졌다. 근데 NFT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바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NFT의 첫 번째 이용은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는 게임이에요. 게임은 정말 이 신세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농구장에서 농구를 해요. 농구를 했는데 농구를 한 시간마다 금덩어리가 떨어져. 그 금덩어리를 주워서 팔 수 있어요. 남한테. 이게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는 엄청난 게임 세계를 막 뒤흔들고 있는 개념이에요. 예전에 제가 집행검의 예를 몇 번 들면서 NFT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게임이든 또는 거래를 하든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드디어 게임 업계에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플레이 투 언하고 NFT는 사실 명확하게 같은 건 아니에요. 플레이 투 언부터 말씀을 드리면 플레이 투 언은 게임을 많이 하든 또는 특정 퀘스트를 수행하든 어떤 경우마다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코인을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제 코인일 필요는 없고 또 NFT를 주는 데들도 있어요. 사실 뭐 개념은 똑같습니다. 코인이든 NFT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는데 그럼 그걸 왜 주느냐? 기념품이 될 수도 있죠. 기념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코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생기고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게임을 하면은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립되고 있는 거예요. 왜 정립이라고 말하냐? 우리 이미 하고 있거든요. 맨날 얘기하지만 리니지 하고 있잖아요. 아이템베이 통해서 다 팔잖아요. 중국에 채굴장도 있고 게임 공장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블록체인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합되면 어떻게 되냐? 어려운 말로는 seamless라고 부르는데 그 우리말로는 솔기가 없는, 경계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NC에서 만든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면 거기 있는 게임에서 막 아덴이죠. 아덴을 겁나 벌어요. 그거를 일단은 현금으로 바꿨다가 또 다른 게임에 쓰고 싶으면은 또 그 게임 머니를 사가지고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아덴으로 번 돈을 어떤 코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인이 쓰이는 다른 곳에서도
다 이제 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대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 말고 아이템의 개념도 비슷한 건데 그 집행검을 리니지에서 얻었어요. 얻은 다음에 요거를 꺼내 가가지고 넥슨 게임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집행검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집행검의 이 NFT가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넥슨에서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집행검 모양은 아니지만 캐릭터든 또는 다른 아이템이든 이런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리니지가 있고 메이플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서만 쓰고 여기서만 쓰던 것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미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라는 세상 안에서는 여러 게임들이 있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온 게임들끼리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믹스, 위메이드라는 곳에서는 위믹스가 제일 이제 유명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제가 아는 건 없고, 이제 이런 땅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이런 코인들이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쪽에서 드디어 이제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게임 밖에서도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게 해주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가치 있는 것을 벌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불법이거나 또는 이제 제재를 받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왜 제재를 하냐면 사람들이 게임만 할까봐 그런 거예요. 사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사행성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양성화 시켜서 게임을 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 이렇게 가는 게 블록체인이랑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임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바깥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세상이 드디어 오고 있다.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무돌 코인이란 걸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외부 거래소에서 환전해줬어요. 다른 코인을 환전해줬는데 그거를 게임 등급위원회에서 보고 이 게임은 사행성이 있다 라고 해서 등급을 보류시켰어요. 게임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무돌 측에서 이제 이대로 죽을 것인가 다들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김현장을 선임해가지고 김현장 사랑합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임시 효력 정지 결정 처분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게임을 이겼어. 와. 지금 플레이 되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이건 사행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논리가 어디서 오냐면 사행성이라는 거는 뭔가 도박적이어야 돼. 내가 이제 1을 걸고 10이 나올지 5가 나올지 0이 나올지 마이너스 2가 나올지 이런 거여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퀘스트를 하면은 돈을 주고, 그러니까 보상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보상형들은 이 게임 등급위원회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추측이 돼요. 왜냐면 결정문을 못 봤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P2E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직 아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 쿠폰이 NFT의 최종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킨 쿠폰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쿠폰을 받으면은 카카오톡에서만 보관하든지 아니면 바코드를 넣어가지고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코드를 찍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썼던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뭐 쿠폰은 그냥 써도 굳이 왜 이걸 NFT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쿠폰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고나라에서 쿠폰을 팔아요. 특히 콘서트 티켓 같은 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팔았는데 팔아놓고 자기는 이제 바코드 같은 거 적어놨다가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갔지만 손을 읽고 거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블록체인에 얹으면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얹기에는 너무 NFT를 하는 게 비트코인 시스템 안에서는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이더리움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들도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내 주소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짓을 왜 해야 되냐? 이 블록체인 안에 얹으면은 위조나 변조나 이런 문제가 사라집니다. 제가 이제 힘이 없을 때마다 먹는 BBQ도 사랑합니다. 네. BBQ에서 NFT를 발행합니다. 쿠폰으로. 그럼 이제 그거를 지갑에 넣어가면은 매장이든 온라인에서 제시하고 결제가 되는 순간에 그 NFT 자체가 BBQ의 주소로 다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BBQ 입장에서는 이 위조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BBQ에서 쿠폰을 샀는데 제가 쫑PD한테 주고 싶다. 근데 줬어요. 줘놓고 제가 썼어요. 근데 블록체인에 얹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제 지갑에서는 없어지고 이제 쫑PD의 지갑으로 가고 쫑PD가 쓰고 싶을 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쿠폰 위에다가 뭐 바코드를 쓰는 둥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BBQ 쿠폰 이렇게만 적어도 그 써있는 것과 상관없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쿠폰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쿠폰을 사거나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안전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NFT를 통해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온라인 쿠폰을 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온라인 쿠폰을 발행하거나 이런 분들이 업이 확
막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미술, 게임, 쿠폰. 일단 요게 이제 세 개가 앞으로의 쟁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NFT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건 왜 그러냐면